저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면 좋을 만한 중요한 뉴스가 있다고요. 네, 일단 이런 시황 얘기만 하면 좀 재미가 없을까 네. 봐요. 좀 주식 종목 고를 때 좀 도움 좀 되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뭐 네. 단기적으로 당장 뛸 만한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송을 하면은 방송 좀 보시는 분들이 오늘 보시는 분도 있고 내일 보시는 분들도 있을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움직였던 종목들을 과거로 되돌려서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또 나올 것이다라기보다는 네.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주식은 뭐 뉴스에 팔란 말이 있었는데 그 뉴스는 모두가 다 같이 봤을 때 뉴스가 뉴스인 거고 사실상 기업들이 지금 당장 얘기를 했을 때 움직이지 않았는데 앞으로 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것들 찾아서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나한테 돈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고자. 그러니까 네. 뉴스는 어떻게 찾아서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하면 좀 좋을지 일단 뉴스를 좀 두 가지 들고 왔는데요. 네. 뉴스 헤드라인만 좀 보실게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마존이 24시간 내에 배송을 하겠다. 그러니까 전 국민은 아니고 네. 아마존에 이제 돈을 냈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프리미엄 회원이죠. 프리미엄 회원한테 24시간 내에 배송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할 때는 사실 24시간 배송 별거 아니죠. 네. 우리나라는 이미 거의 뭐 당일 배송이지 뭐 일일 배송, 뭐 쿠팡 뭐 특송 해가지고 그렇죠. 바로바로 오죠.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작으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KTX 특송 보내면 4시간이면 3시간이면 도착을 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미국은 동부 지역인 뉴욕에서 서부 지역인 샌프란시스코까지 비행기로만 6시간이 걸린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보다 400배 정도 되는 나라인데 네. 이런 나라에서 24시간 내에 배송을 하겠다.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저도 이해는 사실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지금 세계 1호 부호가 좀 바뀐 건 아시죠? 네. 빌 게이츠에서 아마존 회장으로 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괜한 말을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뭔가 이제 기술이 있으니까 그럴 건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미국까지 24시간 되면 가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지만은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거주하는 곳이 인천인데 제가 지금 나와가지고 뉴욕에 있는 어느 집 주소까지 찾아가면 24시간까지 못 갑니다. 네. 왜냐면 인천국제공항까지 가야 되고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비행기만 타도 불가능한데 비행기가 공항이 뭐 전 지역에 다 있는 게 아니고 공항에서 내리면 또 어디 환승을 해야 되고 뭐 하고 사실상 중국에 어딜 가도 24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상 지금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게 그러면 가능하다라는 거는 무슨 기술적 혁신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 제가 모르는 기술이 있겠죠. 지금 저희가 모르는 기술이 그렇죠. 나왔을 건데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땐 드론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드론을 무한대로 뿌릴 수 없기 때문에 네. 좀 프라임 회원으로, 그러니까 프리미엄 회원에 한해서는 하겠다. 그러니까 좀 한정된 사람들한테는 드론으로 뿌린다면은 충분히 24시간 내에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드론 하면은 작년, 재작년에 한참, 작년, 재작년이 아니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부터 한참 뭐 4차 산업혁명을 이뤄갈 것이니 이제 그렇죠. 이렇게 그때부터 4차 산업혁명이 시끄러웠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들 보시면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미는 정책들, 그 다음에 기업에서 미는 정책들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작년에는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나면서 대북 관련주들이 뭐 2배, 3배까지, 이제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5배까지 이렇게 올랐었는데, 맞습니다. 그로 뒤로 이제 다시 내려오죠. 사실상 2배, 5배면은 크게 오른 건 아니에요. 이게 과거에 생각해 보시면은 2000년대 네. 네이버 같은 것들 보시면은 100배, 200배까지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죠. 다음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오르고, 네.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사업을 달고만 있으면은 몇 배가 아니고 몇십 배, 몇백 배를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버블 시장이 왔었었는데, 네. 사실상 4차 산업혁명이면은 그러니까 닷컴 혁명까지도 비교가 될 만한, 그러니까
견줄 만한 혁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안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오를 때는 안 오르는 이유가 있을 건데 지금 역대 테마들을 좀 뒤돌아서 보시면은 남북 경협주 통일될 것처럼 나오다가 네. 막상 통일이랑 거리가 멀어지니까 바로바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네. 막상 통일이 됐으면은 10배, 20배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그러니까 정부 이전에 현대기아차에서 수소차 관련주 해가지고 수소 관련주 해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해가지고 수소차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고 그 이후에 정부에서 또 수소차를 밀겠다 하면서 수소차가 또 급등을 했다가 네. 다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사람들이 수소차를 타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현대 넥소라고 수소차가 있긴 있죠. 네. 근데 넥소를 탄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차피 같은 차기 때문에 사람이 느꼈을 때 이거 되게 좋네라고 느끼는 효용감이 그렇게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가 없던 사람이 차를 탔을 경우에는 이거 엄청난데라는 걸 느꼈겠지만은 어차피 뭐 휘발유차 뭐 경유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뭐 수소차를 운전한다고 해서 뭐 엄청난 효용이 느낄 것이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적으로 정부적으로 뭐 환경에 대해서는 좋을 수 있지만은 네. 개인이 느끼기에는 별로 효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주가가 상승하는데 좀 제한이 됐고 이제 그 뒤로 이제 LPG 이제 사람들이 LPG를 타면은 조금 뭐 연비에 대해서 뭐 좀 효용을 느낄 수 있다. 정부에서도 환경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네. 해서 조금 올라오지만은 다시 내려가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에서도 이제 비메모리 이번에 뭐 130조 투자를 한다고 하죠. 네. 이러면서 또 비메모리가 막 올라갔다가 어차피 비메모리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 세계 사람들 지금 이미 쓰고 있는 거거든요.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가 비메모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쓰고 있는 물건인데 삼성이 그걸 더 만든다고 해서 주가가 뭐 몇십 배, 몇백 배 갈 만한 동력은 안 돼요. 네. 그러면은 몇십 배, 몇백 배 가려면은 저희가 여태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여태까지 없었던 기술들이 갑자기 툭 하고 나와야 된다는 건데 드론이라는 거 이미 발명된 기술인데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규제도 있고 비용도 있고 아직까지 이게 되나 이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드론이라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처음엔 좀 올랐다가 실질적으로 안 해서 조금 내려왔죠. 근데 만약에 나중에 사람들이 다 드론을 이용하고 있는 시대가 왔다. 개개인마다 다 드론을 사용하고 물류 같은 것들이 다 드론으로 움직이는 시대. 그다음 이런 시대가 오게 되면은 드론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혁명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자동차, 이제 수소차랑 LPG든 전기차든 내연기관이든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네. 자율주행이에요. 그러니까 수소차가 전기차 역할은 못하죠. 그렇죠. 전기차, 그러니까 수소차, 전기차, LPG차, 내연기관차는 서로 대체제입니다. 네. 이거를 쓰면은 이거를 못 쓰고, 이거를 쓰려면 다른 걸 못 쓰고, 그러니까 아니면 이거를 못 쓸 상황이면은 이거를 쓰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때그때 효용에 따라서 또 연비에 따라서 뭐 연료값에 따라서 또는 뭐 자기 성향에 따라서 물건을 선택을 해야 되는 시장인데 이 내연기관이든 LPG든 수소든 전기든 딱 하나는 통일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자율주행인데 네. 어차피 다 혼자 운전하는 것들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기계로 대신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발전되는 에너지원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아직은 자율주행차가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죠. 이게 될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8,000km인가 9,000km를 운전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저보고 하루에 운전하라 그래봤자 출퇴근 거리 계산하면 하루에 40km, 50km밖에 운전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자율주행이 8,000km를 주행을 했다고 하면은 제가 1년 동안 출퇴근하는 기준을 그냥 1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으로 1년 동안 무사고로 운전을 했다. 그럼 대부분 기술은 거의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끔 뭐 자율주행차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정말 뉴스가 가끔 나와요. 근데 이게 10,000대, 20,000대 또 이렇게 운전하면서 2대, 3대 뭐 많이 나봤죠. 10대, 20대 이렇게 사고가 났었는데 실제로 사람이 운전하면 그보다 사고가 더 많이 나요. 근데 사람이 운전할 때 사고가 더 많이 나는데 자율주행차가 사고 났다. 자율주행차 떨어진다. 그럼 사람이 운전했다고 뭐 다른 뭐 주가가 떨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람보다 사고율이 낮은데 그냥 기계가 실수했다는 이유로 이게 조금 사람의 심리인데
내가 실수한 건 괜찮은데 남이 실수한 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실수해서 사고 난 것들은 그럴 수 있지인데 기계가 실수라고 해야 되나? 기계 오작동 뭐 오작동을 했다든가 다른 외부 변수가 있다든가 있었겠지만은 기계가 사고가 났다라는 것들은 사람들이 그 기계를 당장에 폐기 처분시키려고 해요. 네, 네. 이게 참 안 좋은 게 심리인데 그렇네요. 절대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자율주행을 갔을 경우에는 전체 통계상으로 사고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어찌됐든 나중에 통과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실제 저번 주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2년 뒤에 자동차에는 뭐 운전대랑 페달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수석이랑 운전석이랑 똑같이 생겨버리는 거죠. 네. 운전대랑 페달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가 알아서 운전을 하겠다라는 건데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유독 불법 주정차가 심하잖아요. 네. 근데 양쪽으로 차가 한 대씩 지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양쪽으로 해버리게 된 경우에는 중앙선을 가운데 끼고 혼자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자율주행의 기본 세팅은 중앙선을 침범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과연 이 자율주행차가 여기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변수를 과연 다 계산을 할 것인가까지 조금 제가 걱정은 되는데 네. 어쨌든 자율주행차라는 것들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죠. 이게 될까라는 건데 수소라는 것들은 뭐 되겠지. 뭐 이렇게 뭐 하면 되겠지라는 건데 자율주행은 이게 될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처음에 이제 인터넷이 나왔을 때도 이제 뉴스는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은 미국에 유학 보낸 자녀와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실제적으로 이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몇 년 뒤에 됐죠. 그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는 진짜 통화할 수 있을까? 이제 미국으로 자녀 유학 보내면서도 좀 있으면 내가 너랑 영상 통화할 수 있대. 조금만 뒤에 기술 발전되면 통화를 하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통화가 발전되는 데는 좀 걸렸거든요. 네. 그 뉴스는 90년대 초반 80년대부터 나왔지만 실제로 2000년대 가까이 되면서 됐기 때문에 이런 시간적인 소요는 필요해요. 실질적으로 2000년대 닷컴 버블 때는 인터넷 관련 주식들이 100배, 200배까지 갔던 것들을 비춰봤을 때 네. 그거죠. 사람들이 될까? 야, 된대. 뭐 나중에 되겠지가 아니고 될까? 이제 조금 걱정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됐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될 거라 생각했지만 됐을 때 이게 주가 움직임이 가장 이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뭐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투자를 해야겠죠. 제가 지금 뭐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사업 내용을 보면서 네. 앞으로 4차 산업에 대해서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부터 차근차근 파악을 하면서 뭐 하루에 한 주라든지 뭐 월급 받으면은 월급 받은 거에 뭐 월급 만약에 100만 원을 치면은 월급 받은 거에 한 5만 원씩이라도 모아두든지 이런 네. 식으로 은행에 적금을 드는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사면 어떨까 하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개만 좀 보여드릴게요. 네. 증권사 HTS만 조금 다른데 이게 보시면 테마별 종목을 보여주는 게 화면이 있어요. 이제 여기에 보시면 드론이라 검색하면은 세트랙 아이, 뭐 메커스, 제이시언 시스템, 한미스포츠, 기산텔레콤, 유로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 쳐서 나오는 것들을 믿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까 사업용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세트랙 아이는 드론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인공위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네 우주 항공주에 가깝지 실질적으로는 드론의 거리보다는 그쪽에 가깝고요. 제이시언 시스템은 그 미국의 그 엔비디아, 그러니까 컴퓨터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래픽 카드 지포스 아실 거예요. 네. 이제 그거 수입해서 파는 회사고 아니면은 모니터의 유데아라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모니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산텔레콤은 지금 5G 관련주다, 뭐 제사통신사다 이런 뉴스에 가 있는 거고, 뉴로스는 수소차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CJ 대한통운은 오히려 드론이 나오게 되면은 처음엔 주가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차기보단 드론을 당장 얘는 드론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드론을 사야 되는 회사이기 네.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드론이라 떠 있다고 다 사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하나 조금 보시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뭐 CJ 대한통운보다 오히려 세트레가이가 날 수가 있어요. 무인항공 기술은 오히려 이쪽이 더 발전이 됐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드론 말고 여기 4차 산업이라고 치게 되면은 네. 뭐 오버브 반도체, 유니캐스트, AD칩스, 에이스테크 나오는데
이게 4차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해요. 4차 산업에는 5G 기술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에이스테크 5G 들어가 있죠. 음. 그 다음에 여기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나와 있고, 그러니까 4차 산업에는 사실상 드론, 자율주행, 뭐 보안, 블록체인, 5G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 회사고. 범주가 굉장히 크네요. 네, 그래서 4차 산업 이렇게 딱 검색하기보다는 아까처럼 뭐 드론 아니면은 아까 제가 테슬라 말씀드리면서 보여드렸던 자율주행인데 네. 자율주행에서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율주행에 5G 기술이 들어간다고 해서 에이스테크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차를 만든다고 해서 기아차인데 네. 기아차는 사실상 자율주행 기술을 사와야 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더 미동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지금 당장 뭐 이런 종목에 몰빵을 하라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월급을 쌓아두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미동이라는 회사 보시면 재무제표가 완전 망가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재무제표까지 따져가면서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고, 네. 재무제표를 가리는 것들은 사실상 어렵지가 않아요. 기업 분석 여기 들어가시면은 기업 분석에 들어갔을 때 빨간 글씨가 있냐 없냐 이제 그것만 확인하면 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들 HTS 기업 분석 화면에 들어가시면은 재무 분석이 있고, 재무 분석에 영업 이익이나 뭐 단기 순이익 이런 거나 이제 이런 것들 확인했을 때 네. 빨간 글씨가 아니고 검정 글씨 이런 것들 종목 확인하고, 그다음에 4차 산업 혁명 이런 종목들 들어갔을 때 다트 홈페이지, 그러니까 전자 공시 서비스를 들어가시면은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을 봤을 때 4차 산업이 나왔을 때 그 기술을 사와야 되는 회사인지, 그 기술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파는 회사인지, 이런 것들만 가려서 특정 제가 어떤 종목을 집어들지 않는 이유는 그 종목 말고도 전체적으로 다 이런 섹터들을 움직일 건데 그런 네. 종목들은 제외하고 해요. 근데 하도 좀 제외하고 포함해도 거의 반반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딱딱 나눠서 설명드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연습을 좀 해보신 필요는 있어요. 사업 내용을 보시면서 그 다음에 재무 구조를 보시면서 내 월급을 조금씩 쌓아둬도 괜찮을 만한 회사가 있을지 네. 한번 직접적으로 공부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 당장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발표되는 흥미로운 관련 기사들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관련주들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상현 전문가님과 미국, 중국, 국내 시장 이야기와 더불어서 중요한 뉴스까지 흥미롭게 살펴보고 왔는데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체크해야 할 이슈들이 많아 보이죠? 내일도 저희 주식인사이드와 함께 시장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속 시원한 종목 고민 해결 방송 오감만족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